반영되지 않았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21세기 정비업계의 현실입니다. 보험사 협력업체 간판을 달아야 그나마 보험사에서 일감을 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보험사의 종이 되고 앵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정비공장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종종 찍을 예정이고요. 좀 어색하고 서투른 거 있으면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비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40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요. 제가 요새 겪고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사장님들 힘 좀 내시라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두서없이 설명드리고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정비업체 사장님 힘 안 드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싫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거든요. 사람도 없죠. 일도 없죠. 일이 있어도 정말로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죠. 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일에도 남는 게 없고 주 5일 근무에 주 52시간에 야근할 일도 없지만 야근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일에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일에도.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대수는 많이 줄었어요. 대수가 줄어서 수익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 중요하지요. 차 많이 고쳐야 많이 남죠. 다만 우리가 차량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고장 재료비도 있고 자동차 부품 값도 있고 공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국토부에서 공표한 이후로 고장 재료비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장 재료비가 아마 2배도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하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민원을 넣고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넣고 감사원의 민원을 넣어도 전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정비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만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정비업계나 보험사 양측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장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를. 근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범퍼값은 수시로 오르면 그건 부품이니까 부품 업체에다가 비용을 다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도장 재료비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에도 남지 않고 재료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각 시도주와 우리 이사장님들이나 연합회에서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국토부에다 이의제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도 남지 않는 구조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다 알아요. 정비업계도 오른 거 알고 보험업계도 재료비가 오른 걸 아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21세기 정비업계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사람도 없고 일감도 줄고 수리에 대한 그냥 재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 사장님들 고군분투하시지만 사람도 없고 인건비는 천정부지고 주 5일 근무에 앞으로 주 4.5일 한다는데 어떻게 버텨나가실 겁니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보험사 협력업체 간판을 달아야 그나마 보험사에서 일감을 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보험사의 종이 되고 앵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 협력업체 간판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보험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일을 조금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늘 저도 다툼을 하지만 다투는 것도 지쳤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다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업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안전장치도 너무 좋아졌고 이제 내연기관도 없어지고 전기차로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는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 한 10년 할까요? 정비공장 한 10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는 못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럼 10년 동안 우리 공장 사장님들 돈 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공장하면서 땅값이 올라서 아마 돈을 벌었겠지, 땀 흘려서 망치질해서 돈 벌으신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비공장 1.5세대들 이렇게까지 이제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땅값이 오르고 검사장 차려서 자동차 검사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검사장 없이 일반 정비, 보험 정비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아마도 진짜 자기 인건비 갖고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월급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직원들. 그래도 직원들이 고마워 하지도 않아요. 왜? 갈 데가 많으니까. 천지가 사람 구하는 데고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직원들이 저희를 면접 봅니다. 저희 회사를. 회사 대표들을 면접 보고, 회사의 여건을 면접 보고. 그래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가 진짜 고군분투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험사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몸만 받고 한 달 끝나고 정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착하신 무지하신 우리 공장 사장님들은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차를 더 갖고 와서 50대 갖고 와서 차 고치니까 돈이 남는 게 없더라, 한 20대를 더 갖고 오면 한 70대 고치면 좀 남을까, 그래서 바깥에 영업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요, 20대 더 갖고 와서 더 고치면 거기에 부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영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 바쁘면 야근 수당도 줘야 되고 일용직 직원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차포 떼고 하면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요. 거기에 보험사고 수리비 받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주는 대로 받으시면 회사는 망합니다. 왜? 보험사가 주는 비용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표준 작업 시간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공표한 거고 그 룰이기 때문에 그 룰은 뭐 변함없이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료라든지 다른 수리 비용에 있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시고, 보험 청구 직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차량을 수리해도 수리 비용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똑똑하신 우리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달 적전하시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러신 대표님들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제가 아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게 모여서 대단해질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게 모여서 대단해질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용기 내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업계를 대신할 단체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각 시도조합 이사장님들이나 그 밑에 있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임원분들이나 간부분들, 과연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 보험간판 달고 있는데 보험간판 하나라도 더 달아서 입고 대수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요, 저희를 대신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업계는 안타깝게도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 누가 대신 싸워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해서 무임승차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공부하셔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밑돌 빼서 윗돌 맞고 밑돌 빼서 밑돌 맞고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대부분 이 업계는요, 페인트 업체들 돈 벌고 부품 업체들 돈 법니다. 정작 정비공장 사장님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구조 아닙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못 벌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준비 여유도 있어야 되고 생리 욕구도 해결해야 되고, 그 준비 여유를 45%를 빼고 55%만큼 가동을 해도 우리는 월급 주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동률 100%, 120%로 운영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무지한 사장님들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장의 작업의 효율, 보험 청구, 수리비에 대한 현실, 수리함에 있어서 재료비,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판단을 잘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수익이 남는 거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장을 그만하고 싶은데 부품값이 밀리고 페인트 값이 밀려서 회사를 접고 싶은데 접을 수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빚만 없으면 접겠다. 왜? 지금 접으면 빚을 못 갚으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 지금 그런 거래처 빚 1도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작 1억은 못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받거든.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 사소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그나마 앞으로 빚은 갚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두시려면.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제일 불쌍하신 일하시는 사장님들, 아, 나 기술 있어, 내가 망치질해, 내가 훅기질해, 내가 엔진 내려, 이런 사장님들 일만 잘한다고 절대 정비공장 운영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장님들 일 잘하시면 훨씬 이롭죠.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 수리비를 많이 받는 협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모르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DM으로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낮에는 저도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는 한번 연락을 드리고 뭐 상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남지 않은 거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지금의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좀 극복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한번 촬영했는데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첫 영상 촬영이라 많이 떨리긴 했는데 추후에도 앞으로 영상을 종종 찍어서 우리 답답하신 우리 공장 사장님들 위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